유튜브 출연료가 방송 출연료보다 더 비싸다면서요? 단가가 회당 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써본 적 있어요, 광고기사? 냄새 안 나게 쓴다. 그 기사는 바이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동훈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한번 조사해봐요. 김동훈도 했나 안 했나? 다시 정리를 해보면 PPL의 문제가 아니라 내돈내산이라고 얘기했는데 협찬받은 거였다.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저희 머니랩 채널 안에서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고했네. 업체한테 돈 받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이거 돈 안 받고 했고 뭔가 순수하게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뭔가 광고로 치부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협찬을 받은 것도 있죠. 근데 저희 뒤에 밝혔어요. 뭐 인테리어 머니 협찬사가 있습니다. 방송 보면은 타이틀 뒤에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원 제작 어디 이렇게 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로 사업을 하면서 연예인들마다 기획사 말고 SNS를 따로 관리하는 기획사가 있더라고요. 기획사가 2개인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유 진짜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 아 그래? 응. 유튜브에 나오는 그 출연료하고 TV 출연료하고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TV 출연료 따로, 유튜브 출연료 따로 이렇게 되는 데도 있었고요. 만약에 유튜브만 계약을 하면은 단가가 회당 3천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엔터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했더니 이쪽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 쪽은 엔터테인먼트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로는 덕션이라고 하죠. 프로덕션 회사들이 요즘에 연예인분들 유튜브만 찍어주는 시장이 크게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찍고 뒤에서 이제 찍어주고 편집까지 해줘서 거기서는 건당 얼마를 받고 어차피 유튜브 광고 수익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PPL로 받는 값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뭐 연예인분이 이커머스 뭐 이런 데에서 뭔가 같이 콜라보로 출연을 했는데 뭐 1시간 찍는데 한 2천만 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부럽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지가 몇 개월 안 됐대요. 모든 걸 다 지금 여기에 이제 광고주분들이 쏟아붓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 출연료가 방송 출연료보다 더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출연료가 왜 그렇게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방송은 기본적으로 PPL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방송에 나가는 거는 PPL 아니고 나의 이미지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방송은 그런 용도. 그럼 유튜브는 왜 하냐? 유튜브는 이거 어차피 이거는 방통위 규제도 없잖아. PPL 다 할 수 있잖아. 딱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협찬 찍었을 때 얼마 받았는데 저기 PPL 얼마 받았는지 뻔히 아는데 나한테 출연료 이거밖에 안 줘? 약간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유튜브 단가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고. 확실히 좀 규제가 덜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이제 좀 더 이 플러스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를 꼭 굳이 규제를 해야 되나?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하려면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생태계가 알아서 조성돼서 가만히 두면은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그런 주장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건 정부가 나서서 마치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성인 기자는? 연예인이든 뭐 인플루언서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제품을 소개를 할 때 진짜로 좋아서 하는 거면 광고를 그냥 받지 않고 소개를 하고 이걸 받았다 이러면 나 이거 받았는데 정말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앞에 받았는데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뭐 소비자들의 피해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 뷰티 프로그램 이제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 게 계약서를 맺겠으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출연 계약서하고 연예인 초상권 계약을 2개를 쓴대요.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분이 그 뷰티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장품을 립스틱을 발라요. 이거는 출연 계약서예요. 방송에 나오니까. 근데 이분이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를 하나 올려준다. 근데 조건이 있대요. 해시태그 2개, 리스타그램 안 되고 3개월 유지했는데 1,500만 원. 아주 탑스타분은 아니었어요. 딱 그거 보니까 내가 이 연예인분 옛날에 인스타그램 하면서 본 것 같은데 이것도 다 광고였구나 라는 생각 드니까 이제 인스타그램 하기 싫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봐요? 의류업체에 좀 종사하는 지인이 한 분 계신데 진짜 안 유명한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어느 날 유명하지 않은 아이돌이 한번 입고 나왔다 이러면 그 다음날 그걸 찾는 고객들이 확 는대요. 매출도 확 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매출이 확 느는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저희 얘기를 좀 해보죠. 광고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주변에 쓰는 사람도 있고. 써본 적 있어요, 광고 기사? 있습니다. 어떤 류였어요? 식품 쪽 대기업의 사회공헌 행사에 취재를 가가지고 쓰는 기사였는데, 예를 들면 헌혈 행사를 하는 거면은 헌혈이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뭐 늘고 줄고 있는데 뭐 이런 추세에 뭐 이렇게 기업들이 동참을 훈훈한 행사를 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그런 광고 기사였어요. 어땠어요, 느낌은?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냄새 안 나게 쓴다. 되게 중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네. 냄새 안 나게 내 돈 내산 네. 이라고 했지만 냄새 안 나게. 광고 기사지만은 이게 최대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뭔가 이 공익적인 것처럼 데이터를 최대한 뽑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더라고요. 광고 기사가 훨씬 더 쓰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봐요, 그러면? 광고 기사 쓰지 말아야 돼요? 좀 아이러니한 게 저 이제 언론사지만 또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은 돌아가야 되는 게 이제 최고의 목적이고 저희도 이제 그 기업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지양해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런 얘기도 모 기자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보도자료만 처리해주는 뭐 플랫폼이 하나 생겼다면서요. 모 기자라고 할 필요 김동호 기자가 저한테 얘기해주는데 데스크 몰래 부업으로 뛰어서 그 기사 써주고 출고해주는 앱인가 플랫폼이 있대요. 그럼 약간 부업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 기사는 바이라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 이름으로는 안 나가겠죠.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걸리면 잘리겠죠, 그 사람.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갈 만큼의 수입이 수입이 있나 봐요. 저도 정확히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요. 김동호한테 나중에 물어봐요. 조사해봐요. 김동호도 했나 안 했나. 아무튼 뭐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조금 문제를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PPL이라고 하지만 경계선상이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갤럭시의 신제품이 나왔어요.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어요. 보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그것도 광고 아닌가요? 기준을 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신제품을 출시한 것만으로는 이제 기사화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샤오미가 특정 우리 국내 대기업의 특정 제품을 겨냥해서 그 시장에 신제품이 나왔다 뭐 이러면은 이제 전화 연결이라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리포트로 제작까지 할 수 있으려면은 다음 달에 5G 폰 대전이 열린다. 이래서 뭐 삼성이랑 LG랑 뭐 샤오미랑 뭐 화웨이에서 각각 5G 모델을 시간차를 조금씩 두고 내놓는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좀 리포트를 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합쳐서 네. 밸런스 있게 갈 수 있으니까. 그쵸?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하나 있는 게 여름이 오기 전 한 5월 달쯤에 여름 대전을 준비하래요. 비빔면이다, 아이스크림이다, 뭐 편의점 얼음컵 이런 거 다 엮어가지고 쓴 게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만 이렇게 다뤘으면 충분히 광고 기사라고 오해를 받을 만했는데 이렇게 다 엮어서 이렇게 사용하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냄새가 안 나는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물론 광고 기사라고 쓰진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제가 출입했던 데 중에 현대자동차가 보도자료 정말 잘 써요. A부터 D 타입까지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오면 쫙 뿌려요. 그러면 각자 다른 기사가 나오는 거겠죠. 4가지 종류의 보도자료를 모든 기자들한테 뿌리면은 그 기자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다시 PPL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계속 딴 얘기하다가 이제 다시 PPL로 돌아왔는데 요즘에는 또 대놓고 이렇게 PPL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MC에서 하는 놀면 뭐하니? 에서 하는 싹쓸이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PPL을 하지만 사람들이 대놓고 하면 그렇게 또 믿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법들도 사람들한테 좀 호응을 받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싹쓸이 말씀하셨던 그걸 봤는데 이효리 씨가 나와서 우리 제작비 뭐 부족해? 막 이러면서 음료수 마셔 막 이러면서 음료수를 이렇게 바로 마시세요. 근데 그게 진짜 시청자들은 그냥 불쾌하다, 뭐 눈살 찌푸려진다 이런 반응이 아니고 재밌네, 역시 이효리 막 이런 솔직하다는 면이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덮어놓고 우리가 숨기려고 그러면 진짜 더 냄새가 날 수 있고 이제 시청자들이 불쾌함 느끼는데 아예 그냥 다 까놓고 우리 PPL 우리 제작비 부족해, 우리 PPL 받아, 뭐 예쁘게 봐줘 이렇게 솔직하게 다가가면 그것도 또 하나의 PPL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하는 게 진짜 좀 시청자들의, 그러니까 수용자들의 반발심을 아예 없게 하다시피 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채널 얘기를 해보면은 유튜브 중에서도 왓썸맨이나 워크맨 만든 스튜디오 룰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L을 정말 잘 하거든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서 돌핀 시계를 마지막에 광고를 해요. 마지막에는 뭐 돌핀 시계가 사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들어가 보면은 이제 광고에서 제일기획이 아니라 제3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을 제일기획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재밌죠? 사이코지만
괜찮아에 나왔던 이런 인형이나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3기획에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여기는 수익 창구를 되게 좀 다각화하는구나. 정말 스마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놓고 PPL 하는데 이거는 반감 안 가져요? 어떻게 그냥 만약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저는 재밌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재밌으면 뭐 깔깔깔 웃고 그냥 끝나는. 이제 다음에 백화점 갔을 때 그 제품 한번 눈여겨보고 그러면서 그 장면 떠올리고. 이번 논란도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배신감만 안 들면 되는 것 같아요. 광고라는 거를 아예 대놓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배신감이 들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소비하고 넘긴다 이런 게 인식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면 장땡이다. 그쵸? 보통 요즘에 사람들이 막 재미를 위해서 콘텐츠를 소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협찬 받으면 꼭 명시할 테니까요. 광고주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저희 정보란에 가면은 제 메일 주소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Money rap.